해주는데 여러분들 요약집을 놓고 공부하시면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출된 문제도 그렇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적은 등기와 달리 어떤 사전에 전제가 되는 지식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다 맞습니다. 다만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평상시 안 쓰던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것밖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듣고 반복하면은 거의 기출문제들은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등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는 민법을 좀 공부하다 보면 쉬운 듯 하지만 등기 문제 풀면 점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민법과 등기는 완전히 또 바탕은 되지만 별도로 등기법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등기는 쉬운 것 같은데 지적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가끔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험을 봐보면 지적은 거의 다 맞게 돼 있는데 근데 등기 문제는 반 맞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자, 요약집은 89페이지 한번 피시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딱 정리해 줍니다. 이제 지적의 기본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적 파트를 공부하니까 지적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지적이란 뭐라 그랬어요?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것은 토지. 이것은 등록한다.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와 다른 점은 객체가 건물이 빠지고 토지만 있다는 거. 그렇죠? 범위가 줄어들죠. 객체의 범위도. 토지를 등록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적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시험 문제 연결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0페이지 정도 펴보시면 거기 분류 방법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현재 우리 지적이 채택하고 있는 게 어디인가만 알면 됩니다. 자, 90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분류 방법이 쭉 나오는데 페이지가 안 맞나? 그죠? 90페이지. 예, 맞죠? 거기 분류 방법 중에서 가끔 이제 공시법이 아니고 공법을 들고 오거나 공짜만 보고 그냥 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생깁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그런 쪽에 속하진 않을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분류 방법 중 우리가 현재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를 때 법지적이다. 법지적. 이것은 다른 말로 소유지적이다. 여기 표현해요. 소유지적. 자, 법적 개념은 소유권을 의미하고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즉 어디까지 자기 소유권이 미치는가. 이 위치가 뭐냐? 경계를 말. 경계. 요 경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요 경계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 본위, 위치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적이다. 그래서 위치 본위로 운영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위치란 건 경계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 경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우리가 도해지적이다. 이렇게 표현, 도해지적. 여러분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이 도해지적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모든 토지는 다 지적도 임야도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 좀 정밀하게 경계점 좌표값으로 등록합니다. 이걸 수치지적. 수치지적. 그래서 이것은 일부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점 좌표값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주고 있어요. 둘 다 채택가 돼. 전국적이냐, 일부적이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가 2차원 지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참 부수적으로 용어들만 알아두면 됩니다. 2차원이라는 것은 수평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입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1차원 오면 선, 2차원 오면 뭐야? 면, 3차원 오면 입체, 공간이 나와야 돼. 4차원은 시간이 가미되는 겁니다. 2차원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걸 수평지적 또는 평면지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적에서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는 굴곡이 있지만 도면상에서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값만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차원 지적. 그리고 등록 의무, 유무에 따를 때 우리가 적극적 지적이다. 이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신청을 토지 소유자들이 하든 안 하든 국가는 직접 등록해버려요. 근데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만 등록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등기와 달리 지적에서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건 안 하건 국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 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거, 요 정도만 개념을 알아두면 됩니다.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러분 90페이지 요약집, 거기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 다 표현하고 있죠. 아래쪽에 그 중에서 뭘 채택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적지가 기능 그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알면 됩니다. 지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요것은 자 등기 기초가 된다. 요것만 알면 돼요. 등기 기초. 자 지적을 우리가 토지를 등록한 이유는 뭐냐?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등기를 위한 전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등기할 때 최초로 하는 등기가 뭡니까? 최초로 하는 등기? 예? 무슨 등기라고 했죠? 보존등기. 무슨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최초로 하는 등기인데 이렇게 보존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개설되는 겁니다. 그럼 보존등기 할 때 여러분 등기법에서 제가 얘기했죠. 누가 보존등기 신청한다고 했어요? 신청인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존등기 신청인 몇 가지? 이거 안 나오셨네. 좀 잘하시는 분 한 분 있잖아요. 여기 연세 드시고 졸기도 잘하시지만. 그러니까 보존등기 누가 신청한다고 했어요? 보존등기 신청한 사람 누구? 원시 취득자인데 조문에는 원시 취득자라 이렇게 안 나오고 누구라고 나왔다고 했어요? 예?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럼 가지수 몇 가지 있다고 했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네 가지를 얘기했지. 네 가지. 생각 전혀 안 나죠? 첫째가 뭐냐면 대장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서 한번 문제 풀면 다 공부하게 돼요.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보여야 됩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요약집에서 68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누구라고 했어요? 첫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두 번째가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가 수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 네 번째가 시장군수구청장, 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건물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요 대장. 요 대장상, 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 여기 대장은 누구, 어떤 대장이에요? 지금 같으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물론 건물은 건축물대장 들어가겠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원시취득자야, 원시취득자. 그럼 이 토지대장은 언제 만들어져? 토지대장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하면 최초로 뭐가 만들어진다?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토지대장을 만들면 이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뭘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는 뭘 등록하느냐? 무엇을 등록한다? 토지 표시사항을 지적공무원이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 지적에 의해서 토지를 먼저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록이 안 되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제가 얘기했죠. 선 등록, 그 다음에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해줬죠. 여기 등록과 등기 이걸 뭐라고? 이원적 공시 방법. 지적 소관청에 가면 대장에 먼저 뭘 한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수에 가서 등기 뭐 한다? 등기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 등기 전제가 뭐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등록을 어떻게 한다? 지적에 의해서. 지적이 있어야, 즉 토지를 등록해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원리. 그래서 지적은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틀을 흘러가는 등기와 지적과의 관계 설명해 줬을 때 얘기한 거 있죠?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원리 흐름을 알면 문제는 다 맞춰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실 부분이 시험 관련해서 어딜 보야 되냐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 92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92페이지 가면 지적 5대 이념. 이건 기억해 줘야 돼요. 5대 이념. 5가지 큰 이념이 있다 했죠? 이거 뭐라 그랬죠? 국공영 실직이다 이렇게 암결하겠지? 자, 국공영이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다. 실직했다. 자, 여기서 지적 국정주의다. 지적 국정주의. 토지 등록하는 지적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토지 표시를 등록한 이유는 필요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것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본 청구나 열람 청구, 각종의 전산자료 이용 절차, 도면 복사 이런 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다라고 표현했어요.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요 국공형 요까지를 뭐라고 해서 이걸 3대 이념 여기다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 등록주의까지 포함해서 요까지 포함해서 5대 이념 이렇게 얘기했죠. 3대 이념과 5대 이념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지적 국정주의 이거 뭐라고? 지적 공개주의 이게 뭐야? 지적 형식주의. 지적 형식주의는 무슨 말하고 같다고? 지적 등록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이걸 5대 이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들어봤죠? 예, 들어봤어. 일단 이게 좀 귀에 좀 거슬리지 않고 좀 들어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생소하다.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다. 그러면 좀 더 연습해야 되는 거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 지적은. 한 번 들어보면 그냥 답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5대 이념을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 다음 중 지적이 5대 이념이 아닌 거. 이거 다른 걸 여기서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는 지적 등록주의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여기다 뭐 형식적 심사주의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신청주의를 한다든가 그럼 틀려요. 직권 등록주의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몇 개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번 물어본다면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시켜준 제도 중에 경계보건 측량 이 경계보건 측량은 5대 이념 중 지적 공개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계가 뭐라 그랬어요? 경계란 뭐라 그랬죠? 경계란 뭐예요? 경계가 네. 그렇지. 그렇게도 얘기해. 우리 상식적으로. 토지사의 선을, 근데 땅에다 선을 긋나, 이렇게? 땅에다 그러면 비 오면 다 지워질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 개념으로. 경계란 용어 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게 경계라겠지. 뚝이나 담장, 펜스가 경계가 아니고, 뭐라고? 선이야, 선. 선이 어디 있다고? 도면 위에 있어.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상. 그럼 이 도면은 누가 가지고 있어? 자, 경계는 이 선인데 이 선은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있고 이 도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도면 누가 가지고 있어? 국가가 가지고 있지. 어떻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원본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데 다. 그러면 경계 분쟁이 생겼어. 그럼 경계 분쟁이 생겨서 기준이 어디야? 도면에 든 선이지. 이걸 국가가 가지고 있지. 이걸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돼. 어떻게? 경계 보건 측량 지상에 이 선을 표시해 봐야 돼. 그래 해결되지. 이게 뭐야?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거예요. 지적 공개주의냐. 이해됩니까? 이에 비하여 검사 측량 중에서 경계보건 측량은 공개주의지만 검사 측량은 어디다 들어간다? 이건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결과를 국가는 그냥 등록 안 해줍니다. 제대로 했는지를 다 확인해 봐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등록해 줘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인데 이건 실질적 심사주의 이념과 부합되는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측량이라 할지라도 경계보건 측량은 지적 공개주의 이념,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은 뭐라고?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두 개 연결시켜야 되고, 참고로 여기서 토지 필지 수는 현재 약 3,600만 필지가 있지만 이 필지는 계속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필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스토크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되어 있겠지만
기간을 놓고 보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2017년 1년 동안 필지 수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예? 땅은 그냥 고정이 있어. 왜냐하면 바다를 막거나 이거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막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전체는 면적 고정돼 있지만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거기 때문에 자른 거기 때문에 늘어날까 줄어들까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왜?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자꾸 세분화하다 보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더 많아. 합병도 있지만 뭐가 더 많다고? 분할이 많아요. 세종시 막 개발되지. 그럼 어떻게 돼? 임야 같은 걸 사서 다 잘라가지고 분양하고 집 짓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이 토지 이동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더 무엇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분할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필지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까? 고정돼 있을까?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왜? 통계적으로 보면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되면 토지를 분할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필지는 늘어나는데 딱 지금 이 시점 하면 고정돼 있지. 지금 딱 한순간 고정돼 있지? 그럼 이 필지수는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대장에 등록이 된 토지 필지수나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수는 이게 딱 맞으면 좋아요.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는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디가 더 많다는 거예요? 등록된 토지가 더 많아. 등기된 것보다. 왜 지적공부에 지적에서 등록한 토지 필지수가 등기된 토지 필지수보다 더 많으냐? 이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5대 이념 정보라는 거야. 여기 지적에서 직권 등록주의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등록해 놔.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으면 국가가 의무를 이행 안 한 겁니다. 그럼 중국이나 일본에 등록하라면 돼요. 우리나 저기 도서 섬 몇 개 등록 안 했으니까 니네가 등록해가라 하면 중국 땅이 돼버리겠지. 일본 땅이 되든가. 우리 독도 등록 안 할게. 그럼 누가 하면 돼? 일본이 하면 되지. 그럼 국가 의무로 안 한 거야. 자기네 영토도 등록 안 했는데.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아까 여기서 적극적 지적이라고 했잖아요. 국가는 신청하든 안 하든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토지는 100%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법이면 자 여러분들 등기법 시간에 얘기했죠. 등기관은 뭘 제일 좋아한다 했지? 아니 등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 오늘 출근해서 뭘 제일 좋아한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들. 등기관 오늘 출근했는데 뭘 제일 좋아한다 했지? 에?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들어왔어? 그렇지. 아무도 안 와. 그럼 등기관은 업무를 게을리한 겁니까? 아주 열심히 한 겁니까?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할 좀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아무도 등기소에 안 오는 거야. 신청하라. 등기관은 언제만 한다? 신청을 해야만 움직여.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건 사적자치 원칙. 당사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등기하고 싶다. 그럼 가면 되고 하기 싫다. 그러면 신청 안 하면 그만입니다. 즉 등기법에서는 뭐가 적용된다? 신청주의. 등기를 신청을 하면 등기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 토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약 2.5% 정도 미등기 토지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와 등기된 토지 필지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5대 이념 중에서 뭐 직권등록주의 이념과 등기법의 신청주의에 기인해서 양자가 필지수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거 한번 이해하면 끝나는 거지. 이거 암기할 것도 아니야. 원리가 그렇구나. 알고 나면 지적도 바탕에 이해가 깔리면 이거 뭐 2번 이상 들을 것도 사실은 없어. 3번만 들으면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시험 때까지는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이 기억에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자주 기억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재생할 목적으로 자주 듣는 거예요. 제대로만 원리를 알고 딱 들어버리면 틀릴 게 전혀 없다니까. 그래서 지적은 다 맞게 돼요. 다. 2차를 통과시키는 핵심이 어디냐? 중개사법하고 지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2차는 통과됩니다. 공법 50점 맞아도 합격이에요. 등기 절반 맞아도 합격이에요. 지적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등기 공시법을 따로 2차 과목 중에서 좀 쉬었다가 또 이것만 따로 보잖아요. 중개법하고 공법 보고 나서 좀 쉬었다가 또 이거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숨을 고르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요약집도 한번 딱 보면서 한번 쫙 그냥 한 30분이면 다 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공부가 된 사람들 문제 풀면서 반복해서 봤으면 나중에 요약집을 딱 넘기면 그동안 문제 풀면서 봤던 내용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공부했던 내용이 싹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판에 가면 한 시간 전체가 다 정리가 끝나버려. 그만큼 반복하다 보면 지금이야, 언제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이라도 1월 달에 하루라는 시간과 10월 달에 시험 직전에 하루라는 시간은 천지차입니다. 밀도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직전에 여러분 하루 시간을 주면 전 과목 다 정리할 시간이 돼. 근데 1월 달에 하루 주면 민법에 법률형도 공부 못해, 한마디로. 그거도 못 봐. 이렇게 1월 달에 주어진 시간하고 시험 직전에 가서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타임만 놓고 보면 그 밀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는 30분 시간만 주면 이 과목 다 정리해버려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꾸준히만 하면 돼. 쉬지 말고 꾸준히. 마라톤 뛰는 사람은 쉬지 않고 뛰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네요. 도달하는 거 쉬지 않고 가면은. 근데 중간에 힘들다라고 빠지거나 토끼처럼 낮잠을 자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엔 이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꾸준히 쉬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오늘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아니, 이게 평상시에 인원들이에요? 요즘에? 처음에 여러분들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들 다들 손들었나 봐 벌써.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없는데 요 정도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고,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땐 과목이 어려운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같은 걸 안 튼 사람 갑자기 하려면 어렵잖아요. 오래전 얘기지만 처음에 갔을 때 법률 같은 공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학기 정도 고생하고 나면 그 법학 개론이라든가 뭐 민법 총칙이나 몇 가지 공부하고 나면 그 기본 원리나 그 용어들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딱 습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스스로 어떻게 공부한다 이런 걸 알아요.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원리도 알고 기본 원리 조금 공부하고 나면. 처음에 어려운 거야. 그거를 못 견디고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다시는 이거 공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거예요. 그 단계를 좀 벗어나야 돼. 이게 참을성과 인내심이 있어야, 끈기와 인내심이 있어야 이 공부는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는 인내심이에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답답해서. 근데 여러분 답답해도 어떡을 하겠어요? 그걸 견디고 나가야, 그걸 이기고 나가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었는지 모르지만 봄에 왜 새싹이 나온다고 했어요? 봄에 왜 새싹이 나와? 추운 겨울이 있어서.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답답해서 나오는 겁니다. 답답해서. 왜냐하면 보세요. 씨앗을 뿌려줬는데 답답하지 않게 그냥 길에다 이렇게 시원하게 뿌려줬어. 씨앗이 싹이 나올까 안 나올까? 흙을 덮어서 답답하게 만들어야 뚫고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답답한 게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답답하니까 책을 보고 이게 뭔가 연구하고 물어보려고 그러고 밤을 새우고 잠도 안 자고 보려고 그러고 뭐 들어보려고 그러지. 답답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그럼 뭐 공부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공부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과정이 다 있는데 그걸 못 견디니까 공부하다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 달성을 못 해요. 근데 이것만 그러냐? 세상 일이 다 그래요. 하나 간단히 하려고 보세요. 사업하려고. 얼마나 답답한 게 많은데. 부딪히는 일 많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아주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보면, 야, 공부할 때가 그렇게 좋았구나. 이걸 알아요. 참 순수하게 우리 학창시절 들어가서 진짜 공부하던 그게 좋았는데, 자격증 따고 영업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간끼리 부딪혀가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일도 수업 시간에 안 배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문제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했던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원리를 풀어나가고 그걸 다 조회하면 방법이 다 나와. 근데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자, 여기까지가 5대 개념. 이제 자꾸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갈 길은 멉니다만. 근데 핵심적인 얘기 다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 것이 뭐냐. 제1조 용어, 항상 이 법 1조는 이 법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2조가 용어정의. 이렇게 나온다 했죠? 용어. 이 법 쓰는 용어정의. 용어정의 정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를 알아둬야 된다 했죠? 첫째, 공익적 차원에서
자,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93페이지 맨 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 제1조를 규정했어요. 1조 그대로 옮겨놨는데 거기서 보면 이 법은 청약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뭐 여기까지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나온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 국토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과 해상교통의 안전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 즉 국가는 어떻게 한다고? 국토를 어떻게 한다?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관리하는 거 관리.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관리, 뭐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거나 무엇을 개선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단순 관리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여러분들 공시법 중에서 지적 파트에서 개발이나 개선이라는 말 쓰면 다 틀려. 여기서는 이런 말 쓰질 않아요. 아예. 저런 말은 공법 시간에 조금 나올 듯해요. 국토계획 이용한 법률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거지 우리 지적에서는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어가 목적에다 이런 개발, 개선 뭐 이런 말씀은 다 틀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이 핵심적인 포인트만 알면 되고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다 보니까 즉 토지 표시인 경계나 지목이나 면적 같은 걸 다 등록해 주면 반사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거야. 네 땅 경계 거기까지고 면적 얼마다 국가 인정해 주지? 그러니까 뭐야 개인적 사적 관점에서는 소유권이 보장, 국민의 소유권은 보장받는다. 소유권 보호. 이것은 사익적 차원에서 소유권은 보호받는다. 이 두 가지를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용어 정의,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써야지. 요까지는 그냥 조금 우리가 이제 준비 운동 좀 해왔어요. 워밍업 준비. 지적이 뭔가 토지 등록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정리. 자, 지금부터는 신경 바짝 쓰고 용어 정의. 자, 먼저 지적 공부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8가지, 그 중에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죠? 몇 가지? 5가지지, 뭐야.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력, 즉,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건 5가지는 먹고 들어갔고, 그거 빼놓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런 건 뭐 다 들어보던 용어들이고 전사된 거,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된 거 이런 건 뭐 이 내용을 전산화시킨 거니까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요거 빼놓고 요거만 하면 생소한 이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8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지적공부. 그럼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건 지적공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적소관청에서 가지고는 장부가 있다 하더라도 8가지가 아니면 지적공부 아닙니다.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 아니야? 아니죠. 일남도 있어 없어? 없지. 그 일남도 지적공부 아니야? 아니지. 여기 등기부 있어 없어? 없지. 지적공부 아니야? 아니지. 여기 8가지만 지적공부예요. 다음 주 지적공부 아닌 걸 찾아가면 8가지 아닌 거 골라내면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도대체. 지적에서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야. 아니 그런 문제도 하면 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나중에 지출문제를 보세요. 진짜 이런 머리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될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새롭게 들어간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4가지를 암기해야 돼.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어서 오세요.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 이렇게 4가지 꼭 기억해 줍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용어 정의 그대로.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요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출제했을 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평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게 답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 2번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3번 토지 이용 규제, 4번 부동산 가격, 5번 부동산 평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보실 것이 지적소관청이라는 말고 연속지적, 이건 새롭게 들어간 용어, 연속지적도에 대해서는 일반 지적도 다른 거예요. 연속이라는 말 붙이면 이건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작성하는 거예요. 기존에 전산된 파일을 이용해서 서로 기존에 있는 전사된 지적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상호 연결해서 작성한 것인데 나중에 이걸 어디다 활용할 수 없느냐?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어. 일단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측량 활용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 자, 요약집 지금 9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오셔야 돼, 반드시. 늦어도 왔다 가면 건질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늦었다고 10분 늦었으니까 오늘 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시간 늦었어도 오셔야 되고 아직 안 끝났으면 와서 듣고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 혼자 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내가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가서 10분에 듣는 게 훨씬 낫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10시간 공부해도 제가 1시간 강의해 주는 것만 못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압축적으로 딱 전달해 주는 걸 들어야만 그래도 머릿속에 틀이 잡혀요. 그래서 조금 뭐 일이 바쁘거나 오다 도로가 막히거나 집안에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서 또 늦었다. 늦었어도 오면 돼요.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항상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지적도 개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측량 활용할 수 없다겠어 분명히.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이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면 소관청 꼭 나오죠. 앞에 지적소관청. 소관청이란 게 뭐라고? 소관청이란. 예? 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적사무를 처리할 때는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업무인데 이거를 위임해 준 거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때 시장은 누구냐? 시장은 누구냐? 밑에 뭐가 없다? 구가 없는 시 시장이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세종시 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관청이지. 천안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알아도 돼. 천안은 구가 있어요. 예? 동남구, 서북구 이런 구가 있지. 물론 이 구는 자치구든 행정구든 묻지 않아요. 밑에 구만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그럼 누가 소관청이냐? 구청장으로 넘어가야 돼.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일반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고 구청장 타이틀만 있으면 얘가 이쪽이 소관청이 돼버려요. 알았어요? 공주시장은 뭐예요? 소관청이지. 논산시장은 뭐야? 소관청이지. 대전시장은 뭐야? 소관청이 아니지? 밑에 구가 많잖아. 대전은. 유성구청장이 뭐야? 여기 소관청.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이런 동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이 소관청이란 누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토지 등록 업무를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알았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누구라고? 국가기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국방의 뭐 병역 관련된 업무, 국가 세금 관련된 업무, 뭐 이런 국가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6가지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 9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필지나 뭐 이런 게, 필지는 뭐 그렇게 뭐 생소하진 않을 것 같고, 토지를 등록하는 필지는 법적인 개념이고, 법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구입했다. 인위적으로. 자연적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법적인 등록단, 인위적으로 구입한 법적인 등록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 6가지 암기해야지. 토지 표시 6가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 소재, 지번, 지목,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 뭐라고 한다?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표시.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용어 정의 중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봐서.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도각선 수치, 도면 번호, 대장 장번호, 토지 등급, 경계 또는 좌표. 뭐요?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표시 6가지 정도 암기라고 하면 그거
암기 아닌데 곤란할 정도. 암기는 안 했어. 근데 곤란할 정도는 돼야 돼. 너 눈을 봤을 때 그 중에 이거 맞다 아니다 요 정도 이 분별력만 있으면 돼요. 토지 표시 몇 가지 있다고? 6가지. 자, 그래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토지 표시다. 꼭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번은 토지에 붙인 번호고 지번 부여 지역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요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인데 기준이 어디냐? 동이나 리 이에 준한 지역. 동리가 기준이야. 동, 리를 기준한다.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새롬동이다. 그럼 새롬동 이게 법정 동으로 새롬동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번부터 끝까지 지번이 다 부여됩니다. 여기 안에 새롬동 안에 여기 1번. 옆에 나성동이 있다 그러면 나성동도 여기서 1번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하나가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지목하면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자 용도가 핵심이야. 토지 용도. 주된 용도가 뭐냐? 집 표면의 형태나 토양의 성분이 아니고 어떤 용도를 이용하느냐 주된 용도를 가지고 28가지 나눠왔다. 이걸 용도지목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나눴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경계점 하면 경계와 차이점을 알라 했지. 경계는 아까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지만 경계점 하면 뭐로 끝나야 돼? 점으로 끝나야 돼. 점으로. 자 경계점 하면 경계가 한번 가다 꺾이는 굴곡점이다. 굴곡점. 이 굴곡점은 도면에는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도해 형태로 나타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수치 형태, 좌표 형태. 이거 수치란 건 좌표란 말이에요. 좌표 형태로 표시하더라. 이렇게. 자, 이 도면상, 이 도면에 있으면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렇게 생긴 토지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이 선으로 둘러싸였을 때 이 선을 뭐라고 하냐? 이걸 경계라고 그래. 이 선을 경계. 그럼 경계하다 한 번씩 이렇게 꺾이는 점들이 나와. 이걸 뭐라고 한다? 굴곡점. 굴곡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뭐야? 이게 도해 형태. 알았어요? 이걸 경계점이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경계란, 여기,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뭐야, 이거? 선. 이 선이 경계예요, 선. 도면 위에 있다고 했어요. 면적은 필지 수평면상 넓이. 그래서 아까 2차원 지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다. 이 얘기는 토지 굴곡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에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도면에 그려보면 저 토지는 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그려놓고 경계점과 직선 연결 모양으로 나타나. 그럼 면적은 뭐냐? 이 안에 넓이야, 이 넓이. 이건 뭐야? 수평면상 넓이야. 이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상 넓이. 이걸 뭐라고 한다? 2차원 지적. 이건 수평면, 2차원적인 평면값밖에 없잖아요. 입체적인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2차원 지적을 취하기 때문에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이동.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라 했죠.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 이건 지적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자체가 아니에요. 토지 이동. 이동. 그래서 이건 한자로도 표시 많이 해줘요. 이렇게. 이동.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급해야 돼. 무엇을? 토지 표시를.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 세 가지 개념 다 나와야 돼요.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토지 표시.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토지 표시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지정 문제 풀 때 토지 이동해야 될 때 토지 이용 이렇게 바꿔 나와서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런 말 쓰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이용이란 말이나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정답이야. 그건 그냥 정답. 토지 이동. 토지이동 사유 중에 일반 이동 사유 신규 등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국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새롭게 등록한다. 완벽할 게 필요 없어, 이건. 최초 등록하는 거니까. 근데 등록 전환, 요거는 좀 신경 써야지. 등록 전환이 뭐냐? 등록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100% 틀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등록 전환이 뭐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임야대장과 임야도 세트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임야대장을 만들려면 이것은 도면인 임야도가 작성이 돼 있어야 임야도에서 면적산출 대장이 등록해버려요. 자, 토지대장을 만들려면 전제가 뭐부터 작성한다? 지적도, 측량을 통해 지적도를 만들어 놔야 토지대장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건 하나의 세트로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등록 전환하면 항상 임토 순서대로. 반대로 만돼요. 임토. 알았어요? 임토라고 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분할이나 합병은 상식으로 알아도 충분하지만 다만 합병 나오면 분할과 반대겠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데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마다 시험 문제. 해마다 시험 문제야.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근데 측량을 통하여 뭐 이렇게 측량하는 단어 말 결부시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 합병은 뭐지 않는다고요? 지적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거야, 시험 문제가. 다만 아까 신규 등록 나중에 여기서는 용어정이 크게 취급하지 않지만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에 가면 제일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나중에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써놓으세요. 뒤에 토지 이동에 또 배울 거니까. 유일하게 토지 이동 사유 중에 등기 촉탁하지 않은 건 신규 등록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씩 나오는 거예요. 용어정에서는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다.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지만 토지이동 사유 들어가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토지이동 사유가 있으면 다 나중에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을 국가가 해줘요. 다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 등록은 일치할 장부인 등기부 없어.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도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 문제 나올 게 없죠. 당연히 한 번 나오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은 좀 알아야 돼. 축척 변경. 왜 그러냐? 이 축척 변경도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100%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축척 변경에서는 첫째 지적도에서만 문제돼. 임야도에서 문제다. 지적도. 임야도라면 틀려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반드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여기 작은 축척 이것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꿔야만 축척 변경이 돼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꿔야지 거꾸로 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작은 축척이라는 건 뭐예요? 작은 축척이라는 것은 작은 축척이란 보다 이거 만약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꿨다. 이게 작은 축척이 큰 축으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순서 아까 등록 전환도 순서 중요하다 했지? 임토 축척 변경도 작은 것을 큰 거로 가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다 틀려. 축척 변경 개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3가지 기억해 줍니다. 지적 측량하려면 토지 위에 일정한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새로 설치한 것인데 3가지 암기합니다.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가지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뒤에 또 나오는 거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거,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바뀌었던 거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건 재단 법인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시 도지사 등에 등록한 지역 측량 업자, 이걸 같이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수행자, 지역 측량 수행자. 그 다음 측량 성과란 측량 결과물을 우리가 측량 성과라고 그래. 성과.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제 지적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해 봤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그 처음 들을 땐 용어가 생소한 것 뿐이에요. 한 두어 번만 들으면 생소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생소한가요? 처음 왔으면 생소해요. 처음 왔으면. 그러나 두 번, 세 번만 보면 그래도 어디서 본 인간 같다. 이렇게 생각 들죠. 예. 그래서 지적은 그런 정도입니다. 처음 봤을 땐 용어들이 이상한 말들이 있다 이런 생각 들지 모르지만 왜?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한두 번 읽어보면 요 정도 선에서 끝나버려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